안녕하세요. 뻔뻔한박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조 3287억 순손실입니다. 여기에 연체율도 지금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1조 3천억 정도 순손실이면 이거 금융업계에서는 뭐 상당한 어떤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행안부가 2025년 상반기입니다. 이건 또 하반기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잠정 영업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한 지금 충격을 던져주고 있죠. 연체율까지도 지금 높아진다는 얘기는 손실이라는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이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체 채권 매각, 대손 충당금 적립 등으로 1조 3천억 정도가 순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껏 이 전국 새마을금고 순손익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정말 손실액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2023년 딱 분수령을 이룬 다음에 지금 2024년이 1조 7천억인데 2025년은 이제 상반기 겨우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까지 합치게 되면 이거 거의 2조 가까이 되겠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새마을금고는 PF도 물려 있죠. 그리고 둔촌주공 대출 관련도 지금 물려 있어요. 파격적인 금리를 가지고 잔금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이 집주인들에게 파격적인 대출까지도 해줬는데, 이렇게 은행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지금 금융권뿐만 아니라 금융권을 위시한 건설업계 그리고 아파트 시장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치솟는 상호금융권 연체율을 보시면 새마을금고가 확실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8.37, 신협이 8.36, 수협이 7.82, 산림조합 7.46, 농협 4.7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금융권 자체의 어떤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져 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금융권의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 금융권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아닙니까? 손쉽게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 파격적 금리를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손을 내밀어서 영끌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서울 신축 같은 경우 둔촌주공을 위해서 최근에 분양했던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 1금융권에서 제대로 대출이 안 됐어요. 셧다운이 됐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돈을 끌어다가 쓴 그런 경우도 많고, 건설업계가 특별히 이제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99%의 사업을 여기다 돈을 다 그냥 끌어다 써버렸으니까, 이 금융권이 이제 자체적으로 건전성 위기에 이렇게 빠지면서 또 건설업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건설업에 투자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 자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거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지옥문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둔촌주공 잔금 대출 경쟁하던 새마을금고가 대출인 모집인 주담대 취급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겨울이었으니까 얼마만큼 이 둔촌주공, 여기가 딱 둔촌주공 입주 시기였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이. 이러면서 이금융권도 거의 공격적으로 이 대출 사업에 뛰어들어서 자금을 내줬는데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금리 4.3% 해서 오픈런을 진행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융당국에서 이제 건전성 문제 들고 나오면서 주담대 취급이 중단이 돼버렸죠. 지금 올림픽 팍포레온 30억 넘어간다, 40억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 다 이런 어떤 부실 대출 물고 개인이 잔금 떨어내기 위해서 대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취소 거래 나오면서 밑장 빼기 하면서 최고가 지금 찍은 거 아닙니까? 30평대도 이제 30억 가까이 되네. 취소 거래 20. 꼭 밑장 빼기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을 끌어온다? 이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자기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에 지금 이 대표적인 서울 아파트의 이 가치 자체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정말 치켜뜨고 볼 수밖에 없다. 둔촌주공이
불과 3년 전만 해도 7천억 대출 상환 방법 없어가지고 경매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겨우겨우 어떻게 뭐 조합이 마련을 해가지고 위기를 넘어섰었는데, 지금 강동구도 최근에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구는 뭐 어찌 보면 상당히 뭐 올림픽팍 포레온을 위시해서 계속해서 최고가 신고가를 찍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다 빗장 빼기 해가지고 그냥 최고가 불꽃놀이 터트리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이 아파트 가치라서 당연히 경매 나오죠. 강동구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렇게 부실 자산 가지고 척켜켜이 쌓아놓은 어떤 그 가치 가지고 어디다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강동역, 두산 위브 센티움 역시도 뭐 경매로 나오고 있고요. 강동구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계속적으로 경매가 나와도 이걸 물어갈 사람이 없어. 또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낙찰률도 동시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빵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찰된 건수가. 그만큼 8월 달은 상당한 어떤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가치 하락의 가뭄 현상이 극대화되는 어떤 시기다. 그리고 9월은 거의 문제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서울 갭 투자 못하죠. 집주인들이. 대부분 전세보증금 물고 우회적으로 집을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주택자가 되어가는 어떤 진화적 뭐 주택 가치의 어떤 확장이라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의 물꼬를 터버리니까 뭐 몸짓이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금 줄이 딱 막혀버리니까 무려 87%가 날아가 버린 괴멸된 거. 급감하지 않습니까? 6월에 1369건의 거래가 179건으로 그냥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 압박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세 놓는 집주인들, 전세 놓은 집주인들 엄청난 지금 자금 위기 겪게 될 거고, 일단 28일 이틀 전부터 전세 대출 거의 이제 막힌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집주인들 특별히 파산 위기 뭐 비명소리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2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할 때 주택 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한 전세 대출이 이제 더 이상 불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인천이 45%, 경기도가 36%, 서울시 21%. 그러니까 경기권 아파트들이 역전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려줄 길이 없는 거야, 보증금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세의 월세화가 전세 물량이 딸려서가 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놓은 집주인들이 자기가 받아놓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높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엄청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2금융권도 지금 뭐 순손실이 1조 3천억을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기록하고 있고, 이게 다 그냥 개인에게, 기업에게, 또 뭐 건설사에게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손실액이 이렇게 커졌다는 건 그만큼 사업 현황이 안 좋다는 얘기고, 아파트를 산 사람도 역시 고점에 아파트가 더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이게 완전히 지금 나락가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현장도 뭐 분양하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대부분 완판됐는데 서울도 이제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등에서 5대 상호금융의 연체율 2005년 이래로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건전성 자체가 이금융권부터 굉장히 경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세난의 월세 시대 가속화는 결국 대출 증가폭 둔화에 따른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무의미하게 전세 아파트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 현금 올로 딱 들고 들어가서 집주인하고 내고 거쳐가지고 100% 몰빵해가지고 전세 아파트 뭐하러 들어가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월세 살고 말아 그냥. 예? 아니, 전세나 월세는 뭐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매월 뭐 일정 정도의 현금이 나간다는 건 뭐 개인으로서의 어떤 뭐 내상이랄까? 여러 가지 어떤 핸디캡 부분이 있다면 뭐 전세 쪽으로 선호할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월세가 훨씬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세 내 돈 묻어놨다가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세 대출 자금도 지금 상당 부분 빡빡하고 금리도 지금 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26조에서 3조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대출 하향화를 지금 뭐 찍어 누르듯이 규제를 가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담대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 이금융권에서 다 그냥 이걸 수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새마을금고의 이 건전성에 대해서 이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다 연끌하신 분들 대부분 이금융권에서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거의 고점을 찍었던 분양가 아파트들, 뭐 둔촌주공을 위시해서 지금 뭐 30억, 40억 간다라는 아파트들 다 그 밑에 깔려 있는 돈들을 자기 현금 아니잖아. 대체적으로 이금융권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은 금리 가지고 물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빵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빚을 못 갚죠. 이게 이미 경매 넘어갑니다. 연끌 쪽 아파트 경매 지금 20%, 이게 말이 됩니까? 20% 늘어났다는 게 2%가 아니야. 지금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가 뭔가 서울에서 아파트 뭐 번지르르한 곳에서 마련했는데 이 아파트 쭉쭉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가 지금 20%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전혀 서울 아파트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골로 뭐 반등할 걸 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무색한 건지 이게 경매 시장의 퍼센테이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매 건수가 20%, 24% 전년 대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 무리하게 매입해서 버티다 하다 보니까 연체가 그냥 3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딱 걸려버리네. 개인 파산되잖아. 은행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려. 빚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경제 기조에 미국이 호황이라 하지만 이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관세 정책이 지금 어떤 이 변동성을 가지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지 물음표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황 상태가 계속적으로 뭔가 경제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까딱까딱 한국 시장 경제에 어떤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채 문제, 연체 문제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지산센터는 지금 텅텅 비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예전에 지산에 거의 투자 개념으로 여기 뭐 접근하면 뭐 그냥 노후 안전하게 보장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리들이 많았는데 한 달간 경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건이라고. 낙찰 빵건입니다. 빵건. 누가 이거 미친 사람 아니고서 여기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는 2차, 3차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지금 뭐 깐죽깐죽거리잖아요. 마형성이 다시 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자금줄이 딸리니까 14억, 15억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8억까지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거든요. 신고가, 최고가가 나온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들여다보면 그게 오른 거지.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거의 이제 반토막 날 시점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9월에. 이게 8억에서 7억 딱 때리잖아요. 결국에서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실거래가 현장에 내고, 그러니까 진성거래인과 집주인이 서로 테이블 위에서 가격 협상할 때 반토막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이하 거래 비중 추이를 보세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 지금. 그죠? 한 8억 정도. 이게 더 떨어져야 돼. 7억에서 5억 정도로 더 떨어져야지. 그죠? 그래야지 2015년 이전 집값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서울 실거래가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 이게 한 달 거래 상황에서는 강남구 쪽, 양천구, 마포구 엄청나게 올랐던 곳들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죠. 자, 이게 3주일 거래 상간에는 이제 마용성 중심으로 떨어진다. 그다음 은평구, 성동구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이제 일주일 거래를 딱 보면 구로, 그죠? 강남도 껴있지만 은평, 종로, 노원 쪽으로 이제 완전히 확산 조짐이
딱 세팅이 되겠다. 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딱 누르기가 세팅이 딱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집값의 추이는 9월에 한번 두고 보세요.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단기간 안에 조정이 될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안 떨어져. 서울 아파트는 불변이야. 강남 아파트는 뭐 불패야. 천만에이션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겪었고 미국도 겪었어요. 일본은 1990년도, 미국은 2008년도 겪었죠. 대한민국은 2025년도나 2026년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부동산 거품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제가 왜 늘 여러분에게 무슨 이집 노리라, 공공분양 노리라, 공공임대 노리라 그 말씀 드리느냐. 이런 쓰나미가 와도 버틸 여력이 있거든. 지금 고점에 있는 아파트값 딱 물어버리면 그냥 쓰나미 오면 제 일바야 그냥 탁 쳐맞고 그냥 뒤로 자빠지면 그냥 정신없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4억 2월달 뭐 9억 4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8억 7억 수순까지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늘 안전망을 잘 걸어 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 1차 서울 국민임대 나왔어요. 여기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이런 제도도 있구나라고 뭐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고, 좀 지원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은평, 천안, 위례, 아곡, 오금, 송파에서 나왔고 강동에서 다 나왔고 다 좋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초역세권입니다. 보증금 괜찮잖아. 월세 수준 괜찮잖아. 다 40만원에서 30만원 수준. 단지형도 뭐 이 경쟁률 보시면 뭐 300대 1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강남구에서 나오고 강동구에서도 나오고요. 송파구에서도 나옵니다. 뭐 이런 데는 거의 뭐 개꿀 아닙니까? 당첨되면 30년 살 수 있어. 30년. 30년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아주 안정적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꼭 SH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적정 조건이 된다면 지원하셔야죠. 이건 무주택자를 위한 특혜인데. 임대? 그거 옛말이야. 지금 안정적 임대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지금 악성이 이제 집 살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빈집만 지금 700가구가 나왔는데 서울만 말이 되니. 서울은 한 채만 나와도 그냥 다 집어가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이제 빈집만 700가구라니까? 그러니까 굳이 집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임대 쪽으로 안정적으로 한 30만 원 내고 초역세권 살면서 이후에 부동산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가 제일 많아. 그죠? 굉장한 역설이죠. 강남 상구, 그리고 선호 입지 면에서 뭐 굉장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강동구에서 49.2%로 미분양 건수가 많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손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절벽 속 뭐 한강별도 계속 뛴다. 뭐 한강뷰, 성동, 광진 일대는 뭐 아직 신고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51억. 와, 어마무시하네. 근데 보면 뭐 취소거래 딱 93억에서 밑장 빠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0억이래 최고가가. 이거 무슨 병고야 이거? 예? 작년 1월에 90억 했는데 타입이 좀 틀리네요. 예. 전체 면적을 가지고 이제 최고가를 나눈 건 지금 헷갈리게 했다 이거 좀. 그죠? 예. 또 서울 숲 더샵 역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취소거래 등장하고 있고, 최고가를 찍었던 같은 평수의 거래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진구 뭐 올랐다고 했고, 워커힐 35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워커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또 밑장빼기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가 30억. 아직 등기가 없잖아. 그죠? 더샵 스타시티. 여기도 광진구인데 밑장빼기 18억 7천. 최고가 딱 찍고 있고.
대부분 최고가라고 하는 것도 6월 25일 거래고요. 별 의미가 없는 거래들입니다. 6월 23일 거래. 8월 달에 나왔네. 근데 뭐 33억 5천이 취소 거래 딱 떴다가 다시 등장한 것도 좀 이상한, 깨림직한 어떤 그런 거래일 수 있고. 이런 신고가, 최고가들은 그냥 가십거리로 등장하는 거지 실질 거래선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우는 지금 집값 때문에 2.5% 또 동결을 했는데 경제성장률 0.9% 지금 상향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상향입니까? 0.1% 올린 겁니까? 참, 앞으로 이 내수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하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동산 구매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도 뭐 2달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네.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중 평균금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비은행 가중 평균금리도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뱅도 지금 4% 진입하고 있는데 결국에서는 6%에서 7%까지 주담대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모기지 30년 미국 금리가 지금 6.69까지 올랐는데 7%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은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금리 내릴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집값 때문에 지금 어차피 동결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내릴 거다.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상 시그널을 줘야지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동결하고 있지만 하반기는 좀 더 내릴 가능성, 물론 뭐 경제 체질이 굉장히 좀 약화되다 보니까 이런 이 워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은이 오히려 인상 쪽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시기도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시장 잘 지켜보면서 기회를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대출 부분입니다. 금리 부분이고, 대출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급하니까 내가 빨리 이번에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 더 오를 거야. 이거 오판입니다. 집값이 확실하게 9월달부터 조정되기 시작할 즈음에 와 있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펌프랑 북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